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간암신약 FDA 삼수 성공할까? 본심사 클래스2 단계 돌입,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클래스2 지정되고, 이제 기사가 오늘도 뭐 서울경제TV, 바이오타임즈, 그다음 야곱신문에도 나온 기사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간암신약이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게 리뷰에 들어갔다는 거죠. 리스 서브미션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보통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리뷰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클래스2 지정받으면서 리뷰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실사입니다. 현장 실사를 언제 하고 실사를 한 2주 정도 하게 되고 그때 NAI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이제 퍼드파 골데이터입니다만 24년도 기준이면 10월 11일에 클래스 등급 지정받고 이제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실사를 갔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3월 달이나 늦어도 4월 정도 되면 실사를 가게 되면 결과를 NAI라면 바로 이제 승인 여부 결과에 7월달에 납니다만 이후에 남아있는 라벨링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은 3월 4월인데 빠르게 지금 클래스2 등급을 받았으니까 뭐 2월달에도 언제든지 현장 실사를 갈 수 있는 흐름이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24년 25년도에 두 번의 이제 CRA를 맞고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님의 문제가 뭐 있는 건 전혀 없죠. 임상적인 안전성 유효성, 캄네리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조 공정에서 임상의 효과들을 대량 생산했을 때도 문제없이 하느냐가 이제 CMC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관문을 항서제약이 넘어가느냐. 항서제약은 이제 중국계 대형 제약사로 복제약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FDA 승인 경험을 여러 보유하고 있는데 신약으로 특히 바이오 의약품으로 FDA의 어떤 승인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력이 충분히 가그 케미칼 쪽의 어떤 성과가 바이오 의약품은 처음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사 2024년도에 이제 CRL 처음 맞았을 때는 폼483 업저베이션이 10가지 정도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4년도에 CRL 나왔을 때는 3가지 부분으로 지적사항이 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FDA 공개하는 이제 보안 서류에 보면 두 번째 심사에서는 라벨이 FDA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 세약에 대한 FDA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NMPA에서 허가받는 어떤 그 수준하고 FDA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CGMP의 어떤 수준하고 차이가 있고 FDA 기준으로 CMC를 올리기 위한 업데이트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뭐 이 차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해서 뭐 항서제약 외에 나머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여전히 허가를 받고 있고 CGMP 관련되는 시설에서 득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뭐 실제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7월 23일 이전에 퍼드파 결정이 남아 있고요. 그 전에 현장 실사가 이제 주가의 향방에서 뭐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바이오타임즈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클래스2 단계 되면 일단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리고 현장 실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변수가 다시 생기는 거죠. CMC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승인 과정의 일부로 봐야 되는 게 일단 더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2는 자료 제출을 검토하는 건 당연히 보는 거고요. 리뷰에서 필요시 제조 시설 실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근데 보통 이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일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6개월 이상 이제 확보해서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빨리 가겠다는 어떤 그 의미로 조기에 지금 클래스2 등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CMC는 이제 바이오주들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임상에서 나왔던 부분이 대량 생산해서 상업화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그 상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승인의 필수 과정이고, 보통 이제 CMC에서 한 40% 정도는 문제가 생겨서 CRA를 받는다. 뭐 빅파마든 어디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조의 일괄성과 품질의 어떤 재현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거니까 뭐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이 투여되어서 CGMP에 이제 준하는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2 분류 자체가 임상 실패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임상의 어떤 실패였으면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임상 데이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공정 관련되는 부분과 품질 관리만 직접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A를 실패로 통보하기보다는 절차적인 어떤 조정 단계, 마치 삼성전자의 HBM에 뭐 엔비디아 승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랑 뭐 좀 비슷한 어떤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전 제조 품질 검정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과정을 만약에 이제 성공리의 항서제약이 달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 뭐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바이오 표현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과정에서의 밸류에이션도 추가적으로 높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여기 이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만반을 해서 이번에 뭐 리서브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의 결과가 어떨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임상이 아닌 제조 완성도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상 과정에서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 한 10개월간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전반에서 보안 작업을 진행해 왔고, 사전 회비, 그러니까 작년에 7월 달에 있었던 타입의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일관성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번에 리서브션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업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오늘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뭐 공시가 기사가 나왔죠. 자, 저분자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저해제, 그러니까 세포막 내부에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산화란 말은, 그러니까 인산화가 이제 되어야지만 신호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산화를 할 때 이제 붙는 부분을 블락킹을 하는 겁니다.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요 이제 리보세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DA 접수되어서 본심사가 개시되었다. 엘레바도 이제 외신 보도를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뉴스 와이드에 이게 보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포드파 일정은 7월 23일이니까 꼭 7월 23일이 아니라 현정 실사를 빨리 해버리면 뭐 4월달, 5월달에도 결과 여부를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사를 언제 가느냐를 이유에서 주목해야 되고요. FDA에서 실사를 가면 레터를 보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 보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만반히 해야 되는 이유가 불시에 FDA 심사관입니다. 인스펙터라고 하고 해도 그걸 거부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실사를 준비를 하고 서류 준비는 당연히 해서 이제 보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항서의학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련 제조 시설에 대한 실사를 포함해서 FDA가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 물어보면 질문도 잘해야 되고요. 갈 때마다 현장 상황이나 이 주변이 완벽하게 이 CMC 관련되는 준비를 보통 이제 뭐 스폰서를 통해서 하면 뭐 1년 동안만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테스트를 하면서 요 이제 7월 달까지 언제 오더라도 문제 없이 그러니까 NAI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HLB가 한 2% 갭업 엄봉이 나왔고
제약 같은 경우도 개보 본봉이 나왔죠. 거래는 이제 뭐 금요일보다 좀 줄어서 21이평 아래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생명과학도 21이평선 아래에서 윗골이 있는 흐름입니다. 4,000원은 깨진 않았고요. 테라피틱스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죠. 3,000원 언더에서 흐름이 조금 나와서 거래량은 뭐 줄었습니다만 지난주에 3,700원대까지 갔던 부분이 지금 한 20% 30% 정도의 가격 조정까지 거치면서 좀 내려왔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단선에 가면 추가락보다는 이제 반등이 플랫형이나 가격이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2월 첫 주니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21이평에서 지지하는 지난주 금요일은 밑꼬리 오늘은 도치성 흐름으로 좀 단기 하락에 대해서 반등의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 주 주봉 흐름 HLB는 55,000원대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도 버팀과 양봉의 어떤 탄생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